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엉뚱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 9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만기일날 반대로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5%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1.9%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그동안 조정을 하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급등이 나온 건데요. 아마 선물 옵션 만기일 전에 이런 메이저 세력들의 이런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어제까지 상당히 좀 힘든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도 보시면 지금 나스닥도 보시면 8월 달에 저점을 잡고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시장이 좀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월 달에 단기 저점을 잡고 이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고정 이후에 이제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로봇 관련주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최근에도 또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 이후에 조금 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이런 주도주들이 못 가니까 이런 개별 테마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기업 내용을 보시면요. 작년에 매출액이 136억, 올해 영업이익이 13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13억이 나와요. 작년 대비해서.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조 6천억입니다. PER이 몇백 배 이상입니다. 몇백 배.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불안한 위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숫자.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줘야 주가가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적당히 조정을 하는데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히 이런 실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테마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지시면 안 되고, 자,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의료 쪽, 뭐 AI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급등을 하고 또 신고가 되고 올라갔었죠. 루닛에도 실적을 보시면요. 계속 적자입니다. 올해도 286억 적자, 내년에도 지금 166억 적자. 근데 지금 루닛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2조 8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죠.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2조 8천억이에요. 2025년도에 실적을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PER이 600배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좋아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만지시다가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숫자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절대 여러분들이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테마입니다. 테마. 2차 전지를 어떤 분들은 테마라고 하는데 실적이 나오니까 이거는 테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테마가 아닌데 지금 이런 루닛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이런 TCC 스틸 2차 전지 부품주죠. 니켈 도금 강판을 거의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각합니다. 니켈 도금 강판은 원통용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원통용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각형은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원통용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니켈 도금 강판을 생산하는 TCC 스틸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빠지면서 TCC 스틸 종목도 좀 빠졌는데 지금 저는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죽을 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3.64% 상승하면서 조금 반등을 좀 해줬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분봉을 보시면 아직은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고 좀 강하게 올라가야 이제 추세가 반전하는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고점 대비 어제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52%가 빠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빠졌죠. 숫자가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리튬 가격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해도 너무했죠. 2차 전지가 이제는 저점을 어느 정도 잡고 이제는 반등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킨 거는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누른 거잖아요. 눌렀습니다. 실적이 뭐 안 좋은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적이 안 좋다고 이렇게까지 주가를 누른다? 저는 특정 세력이 작업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나오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61선 근처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했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121선 근처에서 지금 강한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런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심했습니다. 기간도 정도 기간 정도인데 가격 조정이 좀 심했는데 이렇게 심한 이유가 뭐예요? 온갖 악재를 퍼뜨렸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 이거 팩트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종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이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인버스 ETF가 상장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ETF가 처음이래요. 이걸 만든 의도가 뭘까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박순혁 이사님이 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금 이런 또 악재도 또 했습니다. 별의별 악재를 내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해서 하향 전망을 했었죠. 에코프로 BM, LNF, 목표 주가 계속 하향을 시켰습니다. 부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냈죠. 공매도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또 안 좋은 뉴스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낸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매도 리포트를 냈고 한국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LNF 목표가 하향을 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의 투자 의견도 지금 9개 증권사 가운데 5개 증권사가 중립 또는 매도인데 거의 매도 의견을 많이 냈죠.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공매도 이게 가장 커요. 지금 9월 12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 한국 증시의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을 보시면요. 에코프로가 1조 5천억, 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3천억, 포스코홀딩스가 9,900억, 거의 1조죠. 에코프로 BM이 9,200억, 포스코 퓨처엠이 8,200억. 자, 이런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에게 이렇게 공매도를 때려놨으니 주가가 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갖 악재 뉴스, 악재 리포트, 별의별 뉴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2차 전지를 계속 때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악재에도 절대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가 지금 급증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당분간 계속. 배터리의 성장성이 연간 37% 고성장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배터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떴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K 배터리의 매출이 2년 후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넘는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가 연간 200조가 좀 안 됩니다. 근데 K 배터리가 지금 2년 후에 이 200조를 넘어섭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해서 200조 내외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K 배터리는 2025년에 200조를 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2030년도에 지금 예상 시장 규모가 1000조입니다. 1000조.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도에 3,500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 가격의 한 3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보수적으로 30%만 잡더라도 시장 규모가 1000조입니다.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지금 수주 받아놓은 금액만 1000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거는 이미 확정된 매출입니다. 확정된 매출. 그러니까 이런 시장 규모,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시행 1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양극재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 IRA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글로벌 패권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이 계속해서 2차전지 배터리 전기차로 치고 올라오니까 미국이 이거를 막아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지금 유럽 연합의 지금 다음 타겟이 지금 중국 배터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자, 왜 중국 배터리를 타겟을 하고 있냐? 지금 보시면 유럽은 이 CRAMA라고 해서 핵심 원자재법과 이제 EU 배터리법에 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보조금 조사에 착수를 하면서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계속 유럽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K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연합이 중국의 지금 배터리를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당분간 유럽 시장에 진출이 어려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유럽 시장을 중국 배터리가 다 장악을 하네 하면서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다 뿌려놓은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유럽연합이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이게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핵심 배터리는 LFP 배터리죠. 이거는 2원계 배터리입니다. 2원계. 이 LFP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저가형 전기차에다가 많이 탑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아예 양분화되어 있는데, 중저가형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 고가형 전기차에는 이런 3원계 배터리가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데, 이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임과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025년부터 LFP 양극재를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LFP 배터리를 앞세운 이 중국의 기술이,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때문에 점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능 고가의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중국하고의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난다고 하죠.
이 기술 격차는 빠르게 따라잡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LF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이런 3원계 이외에 LF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고, 이 3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모두 여전히 중국이 앞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연구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의 배터리는 입지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테슬라가 지금 2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재편하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전에 중국산 소재를 많이 썼는데 이제 이거 쓰지 말고 지금 다른 소재로 변경을 해달라고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점점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소재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호재인데, 테슬라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잖아요. 전기차 1위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그리고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지금 수주 금액들이 조금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온난화. 온난화인데 지금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하죠.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난화가 끝났고 이제 열대화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 올해 7월 달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요. 자, 이런 지구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으니까, 그동안의 그 기후변화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인 자동차를 지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이 전기차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팔지 말라고 그랬죠.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100%는 아니지만 전기차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죠. 이런 큰 흐름들을 보면 2차 전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계속 K배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을 했어요. 2차 전지가 가격 조정이 많으면 50%까지 했고요. 적어도 한 30% 이상은 지금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2차 전지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대규모 수주권이 계속해서 예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 이 2차 전지 쪽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3분기에는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아마 이런 리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니켈 가격 하락,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 올해 4분기 때부터는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올 겁니다. 4분기 때부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전지 주가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장기로 길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악재에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